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말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알아들었는데 또 얘기해요. 그리고 강조하면서 뭔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걸 설득해야 된다는 이제 압박감이 있어서 알아들었어? 이거 분명한 거야? 알았지? 이렇게 자꾸 반복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면 이게 뭔가 좀 올바른 게 아니고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죠. 나를 배신할 사기꾼 관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얼굴만 보고 구분이 가능할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나름대로 사람을 잘 본다고 막 자부를 하고 있지만 사기꾼 관상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진으로 맞춰라. 처음 본 사람인데 이 중에 뭐 사기꾼 맞춰라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내보면 그 사람이랑 지내보면 사기꾼인 느낌이 있다라고는 알아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과한 제스처, 그리고 자기를 너무 부각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표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자기한테 너무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그거 알아요. 저 그거 좋아해요. 막 너무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뭐 갑자기 뭐 전화번호 교환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도가 너무 빠른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약간 사기꾼 기질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도 좀 아차 싶은 게 있느냐면 성향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확실히 그런 분들은 눈빛은 다릅니다.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은 웃지 않는데 입은 웃고 있는 사기라고 하죠. 그러면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식적인 입의 모습이지만 눈은 되게 냉철하고 뭐 그런 경우. 그런 거는 좀 사기꾼에 좀 가깝다라고 보여지는데 사기꾼 관상이 전형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사기꾼은 얼굴이 되게 험악하게 미디어에서는 묘사가 되잖아요. 실제로는 오히려 좀 호감형에 가깝다라는 말을 형사분들한테 참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관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 속이기 쉬운 얼굴이나 이제 그런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요거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오행형을 제가 나누거든요. 목화토 금수를 나누는데 수형이냐 토형이냐 뭐 목형이냐에 따라서 나를 잘 속이는 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잘 속인다는 거는 내가 제압당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형인 같은 금형인들, 화형인 같은 경우는 수형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를 극하는 구조가 있으면 내가 제압을 당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사기 아닌 사기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따라줘야 되고 허락해야 되는 그런 구조, 그런 게 있어서 요거는 좀 전문적인 약간 기술적인 걸 요하고요. 그리고 사기라는 것은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운에 따라 와요. 군겁쟁자라고 해서 돈을 뺏길 운. 그럼 돈을 뺏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기꾼의 모습으로, 아니면 사기꾼은 아닌데 그때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분이 의도하던 안 하던.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얼굴만 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겠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기술적으로 많은 것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얼굴 관상이 O형으로 또 나눠지고 거기에 따른 상호관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간단하게 뭐 한두 줄 정도로 혹시 내가 무슨 형인가 정도를 저희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화형들은 대체로 길쭉해요. 길쭉한데 역삼각형이면 목형, 삼각형이면 화형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길쭉하다. 토형은 좀 넙대대합니다. 넙대대하다는 건 뭐냐면 흉곽도 되게 두껍고요. 몸이 대체로 이제 두껍고 되게 강한 형이에요. 근데 얼굴형이 정사각인 거는 금형이고요. 얼굴이 좀 긴 듯한데 넓은 사람. 요게 토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전 씨름 선수 이만기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전형적인 토형이신데 그런 게 좀 넙대대한 거. 흉곽도 두껍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사각형에 가까운 요 모양이 위아래와 좌우에가 정사각으로 딱 되어 있는 사람이 금형. 수형인들은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기신 분들이에요. 둥글둥글한. 근데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행 체질론자가 있어요. 김춘식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황제내경을 보고 정리하신 건데 거기에서 말하는 오행형은 좀 다릅니다. 또 요거를 혹시 공부하신 분은 제가 얘기한 거를 반발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다르다고 막 고민하실 것도 없고 뭐 항의하실 것도 없어요.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상에서 말하는 오행령을 지금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행체례에서 말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5가지 형 중에서 제일 사기당하기 쉬운 성격이 있을까요? 사기의 깊이가 다른데 화형들이 좀 사기 당하기 쉽죠. 근데 깊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그냥 쫄딱 망하는 수준으로 한다면 금형들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금형들이 좀 사람 잘 안 믿거든요. 그리고 되게 확실하고 분명한 성향을 좀 갖고 있는데 한번 믿잖아요. 그럼 바닥까지 긁어주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말아먹으면 크게 말아먹을 게 이제 금형이기는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들면은 특유의 눈빛이나 눈 모양 특징 같은 게 되게 달라진다라는 많이 하는데 이것도 실제 관상적으로 봤을 때 좀 느껴지시는 바가 있을까요? 일단은 초점을 잘 못 맞춰요. 그리고 사기꾼이나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말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는데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 일단. 그리고 뭐 가끔 뭐 300안, 400안을 얘기하시는데 300안, 400안은 사기꾼 눈빛은 아니고요. 성향이에요, 성향. 그래서 뭐 그분들이 이제 사기를 칠 눈이다.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차라리 눈빛이 좀 잘 초점을 안 맞거나 좀 부산하거나 그리고 할 말 또 하고 한다거나 그리고 강조하면서 뭔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죠. 왜냐하면 자, 이걸 설득해야 된다는 이제 압박감이 있어서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이거 분명한 거야?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자꾸 반복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면 아, 이게 뭔가 좀 올바른 게 아니고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저희가 300안, 400안 안 좋다라는 말이랑 같이 많이 듣는 게 물고기는 안 좋다, 짝눈 안 좋다 이게 참 많이 듣거든요. 요거는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요? 물고기 안이라는 거는 말씀에 이제 튀어나온 건데 튀어나온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표출하고 하는데 또 장기가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성급함이 있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튀어나온 분들 그런 성향이 있고요.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갑상선의 문제 때문에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쉽진 않으시겠지만 갑상선 때문에 튀어나온 거를 그렇게 치부하시면 그거는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갑상선이 아닌데도 원래 선천적으로 좀 튀어나오면 그 성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무슨 일을 성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럴 수 있고요. 또 짝눈은 음양안이라고 표현해요. 관상학에서는 짝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누구나 눈은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술로 해서 진짜 비슷한 눈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비슷할수록 좋아요. 근데 짝눈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음양안. 그거는 지나치게 서로 다를 때. 특히 더 안 좋은 거는 눈의 축이 보통 이래요. 이러거나 이래요. 근데 한쪽은 이런데 한쪽은 이런 경우. 전 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더 안 좋습니다. 그거는 훨씬 우리 범죄형에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판단력이나 이런 것도 좀 약할 수 있고요. 뭐 지속력이나 이런 것도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걸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음양안도 안 좋지만 이 축이 다른 눈이 훨씬 더 안 좋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 축이 다른 거는 눈썹 높이도 다를 수 있어요. 예, 그것도 같이 관찰하시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SNS 같은 데서 요즘에 관상 정보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제발 그만 오해하시고 그만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정보 있으실까요? 제일 많은 게 이제 사안, 아까 얘기했지만 뱀눈, 그리고 300안, 400안은 좀 뭐 흔히 있는 그 눈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뭐 저도 많이 못 본 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습관적으로 눈을 크게 이렇게 막 뜨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00안이 살짝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400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좀 없고요. 300안에 대한 오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300안이 나쁘다? 아예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요즘 시대에 300안들이 잘 살아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뱀눈, 아까도 얘기했죠. 조건이 많이 갖춰져야 된다. 뱀눈이라고 하려면. 그리고 300안이 정밀하고 분명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검사도 마찬가지고 되게 잘 쓸 수 있는 눈입니다. 무조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두 가지는 좀 제발 좀 그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봉황의 눈은 연예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나 대중 앞에 막 놓는 봉황의 눈이 길고 얇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귀한 눈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되게 귀하고 좋은 눈인데 어떤 분야로 봤을 때 그런 눈을 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안 쓰죠.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중 앞에 나오는 직업도 할 수도 있고 인기를 좀 얻을 수도 있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있느냐,
어느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눈이 맞냐 안 맞냐를 이제 여러분들 따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획일되게 봉황의 눈은 무조건 좋고 이거는 무조건 안 좋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런 눈을 갖고 있는데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직업을 갖고 있네? 그럼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봉황의 눈을 갖고 있는데 뭐 연예인을 하려고 기웃기웃한다거나 뭐 이러면 노선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업군이 너무 다양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 하나로 규정될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사기꾼,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말솜씨 굉장히 좋을 텐데요. 입에 대한 관상학적 영향 어느 정도로 이제 클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입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숨 쉬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는 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사람 생명이 다루는 일이에요. 말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세 개 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입이에요. 그래서 출납관이라 그래요. 관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을 잘 단속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요. 입술이 얇은 분이 있고 두터운 분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얇은 분들은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이거 잘 못해요. 팩트 위주. 그렇지만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장점으로는. 신뢰, 팩트,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입이 얇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두터운 분은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감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입술이 두텁고 주름이 많은 입술이에요. 그렇지만 립 서비스도 있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 할 수도 있는 거고.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속이는 입장에서는 입술이 얇은 것보다는 두꺼울 수 있죠. 도톰하고 사람의 시선을 끌고 아무래도 나한테 좋은 얘기 위주로 많이 해주고 사장님 최고야 막 이런 거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입술이 얇은 사람들이 그거는 잘 못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일반화하지 마세요. 입술 얇은 사람이 뭐 립서비스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말을 한다, 과도하게 한다, 반복적으로 한다, 그리고 저한테 너무 칭찬과 하는 일을 한다, 입술 두꺼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죠. 또 하나, 입술이 이렇게 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중에 있는 것이 턱이 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좀 말하는 거에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고 가능성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도 굳이 요건 사람을 속인다기보다도 말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연예인, MC들이라던가 개그맨들은 말을 참 재미있게 해가지고 이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입술의 특징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쪽으로? 일단 돌출되어 있죠. 입이 좀 돌출형이 좀 많고요. 입술이 좀 두툼해야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얇은 사람이 개그맨이나 그런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입술이 두툼하고 입술이 돌출되면 말하는 직업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재밌고 유쾌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 입술만 갖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근데 입술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몸의 균형과 얼굴의 균형은 연결된다고 강조를 계속 해주셨는데요. 반대로 몸이 무너지면 얼굴과 운도 함께 흔들릴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려요. 이거는 제가 진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강조할 거고요. 이제 이것이 얼만큼 제가 사회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냐가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숙제이기도 한데 반드시요, 반드시. 무조건. 진짜 어깨가 말렸거나 목에 긴장도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운이 풀릴 수가 없어요. 얼굴의 기색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어깨도 또 똑바르고 틀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척추죠. 그리고 호흡이 가쁘지 않고, 호흡이 가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신선들 아니면 돌을 닦는 분들이 호흡을 1분에 한 번인가 두 번을 한대요. 들숨 날숨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딱하딱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숨이 보면 옆에서 들으면 숨소리가 계속 거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기관지, 폐, 흉곽이 이렇게 압박되어 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얇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폐포라든지 이런 거, 우리 흉곽의 폼이라는 구조가 안에 있는 기능을 제한한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몸이 균형이 깨지거나 말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얼굴에도 그대로 드러나고요. 생기, 기색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지는 사람은 관상이 좋을 수 없다. 관상이 좋다는 것은 몸의 균형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일치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럼 거꾸로 내가 좀 개선하고 싶어. 운을 좀 바꾸고 싶고 좀 더 성공하고 싶고 괜찮아지고 싶어. 그럼 뭐부터 생각해라? 몸이요, 몸. 몸을 개선해야죠. 오장육부를 살피시고 몸의 균형을 살피면 얼굴의 균형은 좋아지고 기색도 좋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는 딱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우리 아이 관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바른 자세 유지시켜주면 훨씬 개선될 수 있겠네요. 너무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예, 맞고요. 그 부모님의 역할이죠.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런 인식이 없다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측만증도 생기고 어깨도 말리고 꺼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 이건 다 부모님들이 그거를 잘 코칭해 주시고,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운동도 시키고 교정도 시키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형을 잘 한다면 얼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성공운을 여는 얼굴 습관 한 가지만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만약에 나이가 좀 드신 분이면 더더욱 그래야 될 거고요. 입을 여는 습관은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합이란 건 뭐냐면 입을 딱 다물어서 입술 라인이 일자로 딱 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입을 다물었는데 한쪽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거울로 보시고 입을 다물고, 그리고 여기 힘 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기가 긴장이 안 되니까요. 우리 체형학적으로나 우리 몸의 구조상으로 여기 긴장이 되면요, 설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그것도 긴장이 돼요. 그러면 이 연결된 고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경추도, 목도 긴장이 되고, 수면에도 문제가 있고, 수면이 문제가 되면 기분이나 이런 것도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연결됩니다. 저 발끝까지 연결될 수도 있어요. 긴장 풀고,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호흡 편안하게 하시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좀 릴렉스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